만세입니다. 오늘은 시인 이혜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어린 시절이요. 아주 산골 소녀였어요. 산골이요? 네. 경상남도 함안군 대성면 읍열리. 네. 그러니까 사방이 산으로 다 막혀 있는 그런 곳인데 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9년 동안을 산고개를 넘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네요. 없었죠. 조그만 동네니까. 아, 그럼 네. 얼마나 나가서 학교가 있었어요? 고개 넘어서 신장로를 한참 벌판을 가로질러서 이제 오래 갔죠. 왕복 한 10월이 정도. 10월이, 네. 10월이면은 15리. 예. 아, 네. 그럼 꽤 먼 데였네요. 그렇죠. 멀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전쟁 끝나고 한 6.25 전쟁 네, 끝나고 네. 한 10년 정도 그 안팎이라서 무지하게 가난했을 때라서 네. 딸 애들을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맨날 혼자 다녔죠. 혼자요? 예, 초등학교도 네. 남자애들 한 서너 명 앞에 가면은 나는 혼자서 그냥 가고, 중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산 고개를 넘어 다니면서 네. 이제 그 새잎이 피어나는 거 보고 생명의 신비에 눈 뜨고, 네.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 뜨게 되고, 아.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은 물론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있지만은 네. 문학 시를 가르치거나 이런 선생님은 없었죠. 그런데 네. 교과서를 받으면은 무조건 국어책은 다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시, 뭐시 이런 거는 네. 다 외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아, 그때부터 문학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랑 이 골짜기 밭에 목화 따라가면은 서울 시집을 들고 가서 네. 누가 빨리 외우나 내기도 하고. 그때부터 서울시를 읽으셨네요. 네, 초등학교 때.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14살의 일기장. 일기장. 예.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네. 흑벽담으로 된 교실인데 이제 도서관도 아니고 도서실 하나에 이제 그 네. 교실 하나에 책이 가득 들어있는 도서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네, 이제 네. 책을 많이 읽었는데 네. 그 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으면서 네. 제가 변해가는 인간의 사랑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겠다. 그런 거를 로미오와 일기장에다 줄리엣 썼어요. 때문에요. 네. 다른 사람은 로미오 네. 줄리엣을 보고 막 사랑의 그 순애보에 우는데 네. 난 거기서 배신하는 사랑을 읽었어요. 아, 어떻게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나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계속 이야기를 사랑하는데? 하자면 조금 긴데요. 네. 로미오가 처음에 이제 줄리엣을 만나기 전에 로잘라인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아, 네, 근데 네, 그 아가씨를 보고 싶어서 네. 눈물을 흘리고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원수의 가문 캐필릭 가문의 가장무도회에 갈 때도 네. 로잘라인이 나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줄리엣을 딱 만나는 순간 완전히 로잘라인은 싹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줄리엣과의 그 이제 비극적인 사랑이 네, 네, 시작이 네. 되는 건데 그걸 보면서 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잘 변하는 거구나.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 아무도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데 선생님은 그 앞부분에 신경을 쓰셨네요. 예,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뭐가 나은지는 모르지만 네. 그렇게 자기가 누나 부정하라 그랬어요. 로미오가. 그렇게 완전히 변해버리는 이런 사랑, 인간의 사랑은 않겠다. 나는 변치 않는 진리를 찾겠다. 네. 그런 생각을 그 조그만 어릴 요만한 때. 파란 공책에다가 일기를 네. 썼어요. 그래서 그것 덕분에 제가 물론 이제 시를 꼭 쓰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네. 나 자신을 계속해서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살아오면서 다스리고 얼마나 살아오는데 유혹이 많아요. 뭐 이성의 유혹도 있고 네. 이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유혹도 있고
뭐 사치에 대한 유혹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것에서 나를 잘 지키면서 네. 시어 유해길, 학문화 유해길 이런 것을 좀 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걸어오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떻게 자라서 이렇게 멋진 시인이 되셨나 했더니 어릴 때부터 남다르셨네요. 아유, 뭐 네. 그랬다기보다는 조금 네, 그렇게 시 공부를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많이 하셨는데 등단은 언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공책에다가 혼자서 그냥 선생님이 없으니까 네. 동시를 써서 모았어요. 아, 그랬는데 네. 고등학교를 마산으로 갔는데 네, 마산 네. 그 학교가 이제 실업학교의 상업과였어요. 제가 간 데가. 그 시골에서 그것도 유학을 보낸 건데 뭐 아까 네. 말했지만 초등학교도 안 시키던 그런 때에 네, 네. 그만 해도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대학은 가기가 힘들고 상업과니까. 그래서 졸업을 하고서 직장 생활을 한참 했어요. 네.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장문 선생님, 조병문 선생님, 장문 선생님을 네네.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인의 꿈을 조금 어느 정도씩 키우고 있었는데 네. 대학에 못 가니까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죠. 그러다가 7년 후에 네.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결혼은 혹시 결혼 안 하셨- 했죠. 대학 졸업하고 결혼했어요. 굉장히 늦게 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 길이 아무래도 나를 네. 기다려서 울고 있다.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때까지도 열심히 시에 대한 생각만 하셨네요. 예, 꼭 시라기보다는 내가 네. 가야 되는 길이 이건 아니다. 너무 네. 현실과 타협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네. 미당 서정조 선생님, 무예 양주동 선생님을 만나려고 네. 동국대학교를 갔어요. 마산에서 동국대까지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유학을 그래서 오셨네요. 이제 거기 가서 졸업하던 해에 미당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네. 이제 시문학으로 등단을 했어요. 와, 드디어. 그러셨구나. 그게 그런데 이제 1981년이셨죠? 예, 80년, 81년 이회 네. 추천을 받았어요. 네. 근데 초기 씨는 네. 대학 때에 이제 엘리엇을 만났어요. T.S. 네, 엘리엇이 네, 전통과 개인의 재능이라는 그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25세가 넘어서도 시인이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필수 불가결하다. 아, 예. 네. 그걸 이제 평생의 화두로 삼았죠, 제가. 그럼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의식에 대한 예. 시가 그래서 쓰시기 시작하셨네요. 첫 시집은 거의 다 역사의식이고 아, 네. 예, 역사의식이라는 게 꼭 역사만 가지고가 아니고 역사는 역사에서 배우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사는가, 네. 또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화두를 주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역사의식에 대한 시를 이제 쭉 많이 썼어요. 초기 시는 이제 예. 그렇게 쓰셨고 그럼 예. 선생님 시집을 많이 내셨는데 네. 시집 소개를 한번 할까요? 네. 처음 낸 시집이 예. 가지고 오셨는지 신 모르겠네요. 한 마리. 신 한 마리. 예. 이거네요. 1987년에 네. 요거 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96년에 나보다 예. 더 어휴. 나를 다 잘 아시네요. 아시느니.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 바람 한 분 예, 예. 만나시거든. 이렇게 내셨어요, 선생님. 예, 그 예. 다음에 이제 10년이나 있다가 네, 새소리 택배. 네, 새소리 택배 예. 내시고 네, 이렇게. 예. 와, 자주 내신 거는 아니에요, 선생님 예. 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계속 끊이지 사- 않고. 40년인데 네. 별로 시집 많이 내지 못했어요. 네. 6권 하고 네. 이제 평론을 같이 해왔어도 네, 네. 평론집 문학과 꿈의 변명 네. 내고 평론집도 내셨네요. 평론집이 굉장히 크죠, 두껍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엄청 시가 두껍네요. 있는 저녁 네, 이거는 이건 이제 작년에 내신 예. 거고. 네, 작년에 흘린 술이 그건- 반이다. 이것도 작년에 내신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운문호일은 이제 네. 그 전에 냈고 새소리 택배 아, 17년에 냈고. 네. 그러면 처음에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셨는데 네. 계속 그거를 이어 나가셨나요? 이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제 네. 중기까지 거의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역사의식의 시를 쓰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네, 네, 네. 역사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네. 두 아이 키우면서 네. 고등학교에 나가면서 네. 박사과정하고 네. 또 대학에 강의하고 뭐 또 잘 못 정말 쓰지만 바쁘셨네요. 네.
또 시도 써야 되고 평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많이는 못했죠. 문학 그랬는데 박사도 받으셨던데 그거는 아, 대학 예. 졸업하고 바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네. 한참 뒤에 했어요. 아, 너무 바쁘시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래서 네.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제 시를 쓰시다가 두 번째 시집은 나보다 잘 아시느니? 더 나를 잘 아시느니. 예. 여기서는 거기서도 역사의식이 역사의식이. 많이 있고요. 네. 한 세 번째 시집까지도 네. 역사의식이 많이 있는데 그러셨구나. 그 뒤에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가 네. 사람을 익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네. 이제 저게 사랑에 대한 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생활에 대한 시. 너무 역사의식만 쓰다 보니까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그 소중한 순간도 시를 잘 못 썼어. 아이 생활 주변의 시는 안 쓰겠다.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여류 시인들이 뭐 신변 잡기나 쓰고 뭐 이런 그 좀 좋지 않은 인식을 받고 있어서 어떤 친구가 네. 너는 시인이 되면은 그런 시 쓰지 말고 그런 충고를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일부러 외면한 적의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네. 나중에는 삶이라는 것은 사랑이고 네. 또 사랑은 이성간의 사랑도 있지만은 모든 것에 대한 시인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 타자에 대한 사랑, 만유의 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사랑 그런 시를 이제 나중에 쓰게 돼서 그러니까 초기에 이성 쪽에 너무 매여 있던 것을 조금 풀어서 감성 쪽으로 좀 쓰게 되고 그게 이제 새소리 택배 네, 때부터 거기 와서 좀 많이 네. 그렇게 그 됐죠. 불교 세계관이 좀 들어가 네. 있는 자타불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쓰셨다고. 네. 그게 이제 그 사랑의 시가 결국은 불이에요. 네. 이제 아니불자의 두 네, 글자가 네, 네. 둘이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죽음과 삶도 둘이 아니고 네. 또 미와 추도 둘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은 자타 인류 하나 우리가 하나의 카테고리 지금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네, 네, 맞아요. 누군가 걸리면은 다 이게 네. 평등하게 그 시를 쓴 네. 사람들이 보니까 뭐 절대 평등 막 이렇게 썼던데 네.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에 다 매여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혼자일 수가 없죠. 예, 네. 둘이 아니라는 생각, 네. 이제 만유에 대한 사랑, 네. 그것을 이제 쓰려고 노력했던 게 이 시예요. 그래서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도 네. 이제 화엄경에 인드라라는 그물이 있는데 네, 네, 그물. 그물코 하나하나마다에 네. 그 구슬이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구슬 하나가 울리면은 네. 다른 구슬들이 다 울리고 다 흔들리고 그러니까 네. 다 하나죠 그게. 그래서 상입상즉이라 해서 네. 내가 너한테로 돌아가고 네가 나한테로 들어오는 이제 그게 자타불이하고 다 같은 얘기. 이제 그런 불교적인 사랑 이야기, 보편화된 사랑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쓰려고 노력했죠.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아성찰에 관한 시가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네, 네. 참 멋진 시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이제 시인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결국은 하나는 대자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볼 때는 자아를 성찰하고 네. 그다음에 대타적으로 남을 이제 대해서 볼 때는 측은지심. 측은지심이라는 거는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인데 네. 이제 공자님이 뭐 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것은 서다 용서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측은하게 생각하면은 다 용서가 돼요. 네. 그냥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맞아요. 오죽하면 그랬겠나 네. 이렇게 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큰 사랑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네. 선생님 혹시 불교를 종교로 갖고 계세요? 예. 어려서부터 네. 어머니 따라 절에 갔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불교 학생의 남학생이 부처님 일생하고 네. 불교학 개론을 저한테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서 네. 공감이 가면은 포교당에 나오십시오. 어. 그리고 제가 밤새워서 그걸 읽고 포교당에 나갔어요. 그때부터 불교를 만나서 참 네.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또 제일 내가 이제 네.
뭐 금강경 얘기도 있지만 그건 너무 기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이 무제칠시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재물이 없어도 7가지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화안시예요. 환한 얼굴로, 네. 밝은 얼굴로 네. 남에게 웃어주는 거. 웃는 얼굴 보면 자기도 기분 좋잖아요. 그쵸. 안시. 네. 그다음에 이제 언시, 말로 언시. 하는, 남한테 네. 칭찬하는 거, 아. 예,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심시, 마음으로 심시. 베푸는 거. 그다음에 신시, 몸으로 베푸는 거. 그러니까 뭐 짐을 들어다 준다든지, 네, 네, 네. 뭐 도와준다든지, 리어카를 밀어준다든지 네.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좌시가 있어요. 네. 그 자석을 네. 양보하는, 양보하는 거. 아, 그런 자리를 것도 양보하는 있네요. 거. 예. 아, 그다음엔 또 제일 중요한 게 찰시예요. 찰시. 그러니까 관찰한다 할 때 살필 찰자. 말 안 해도 남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려서 헤아려서 배려하고 예, 알아주는 거.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이제 가능하면은 네. 화한시부터 하자. 예. 많이 웃어주고 네. 사람들에게 그것도, 밝은 모습을 네, 보여주자. 쉬운 일은 아니죠. 늘 그렇게 하기는. 그래서 하나 둘 이제 실천하자. 실천하자. 저는 지행일치의 시인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 뭐 이육사라든지 또 윤동주도 뭐 감옥에서 죽었고 매천황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많이 한용을 이런 분들이 다 지행일치를 한 사람이잖아요. 시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네. 나도 참 가능하면 작은 거라도 일치하도록 시에서만 말로만 하지 말고 일치해서 살자 그런 생각. 그거를 하면서 다 살고 있어. 실천하긴 너무 어려울 것 다는 못하고 한 가지라도 하자. 그래서 선생님 씨가 이렇게 넉넉하고 따뜻하고 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쯤에서 선생님 시 네. 한번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시를 아까 낭송하실까요? 첫 시집에 있는 거 아, 네네. 요거를 한번 첫 이제 시집이 제목이 시는 네. 한 말이에요. 좀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시집 예, 제목이. 예, 그거를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표지에도 이게 시가 나와 있거든요. 아주 짧은 시인데요. 네. 네,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돌문이라는 시예요. 네. 돌문, 이혜선. 산 등성이로 언뜻 아이들 옷자락이 보인다. 신 한 마리가 눈을 뜬다. 새는 밤 꽃으로 피어 있다. 밤숲에서 늘 한두 잎씩 노래의 잎이 지고 꽃잎이 피고 내일은 장승 한 마리가 돌문을 열었다. 짧으시죠? 네. 시 해설을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돌문이라는 시인데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신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네네. 왜 그 육당 최남선이 소년이라는 잡지를 1908년에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서 건두시가 해에게서 소년에게, 바다가 네. 소년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처럼 모든 희망은 이제 음. 우리 후세들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에 산등성이로 네네. 아이들 옷자락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지금 좀 답답하죠. 남북도 갈려져 있고 이거는 아주 오래 87년 했었지만은 네. 그 닫혀 있는 역사의 돌문 앞에서 신 한 마리가 눈을 뜨고 장승 한 마리가 돌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근데 그 신 한 마리는 뭐냐? 네. 아이들이고 또 이 시를 쓰는 시적 자아이기도 하고 또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이기도 하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결의 모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함축적인 그런데 의미를 선생님, 예, 제가 희망적으로 궁금한 얽혀나는 거는 신이면 이렇게 좀 숭배하는 그런 거기도 하고 사람들이기도 하고 아이들이기도 예, 한데 예. 말이라는 말을 붙이셔가지고 그게 예. 좀 특이했어요. 예, 왜냐면은 네. 우리 예전에는 뭐 신이 토테미즘, 애니미즘, 동물에게도 있고 식물, 나무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범신주의, 모든
곳곳에 신이 다 깃들여 있다. 우리 조상들은 네.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 나무에도 절하고 물에도 절하고 네. 산에도 절하고 바위에도 절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범신주의로 보면은 호랑이도 신이고 네. 이제 산신도 호랑이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신 한 분 하기도 그렇고 신 한 명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딱 생각하기를 신 한 마리 네. 어느 산기슭에 신 호랑이 닮은 내가 호랑이띠예요. 네. 신 한 마리가 네. 누워 있다가 일어선다, 눈을 뜬다. 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열어갈 것이다. 아. 이거는 이제 미당 선생님이 여기서 서문을 쓸 때에 네. 그랬어요. 데포르마시옹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변용 우리 시를 쓸 때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변형시키잖아요. 네. 데포르마시옹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데포르마시옹, 그다음에 기상, 컨시트적 기법, 그다음에 낯설게 하기, 네. 그게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시였습니다. 네. 네. 선생님 작년 19년에도 예. 시집 두 개를 내셨어요. 네. 두 네. 권을 내셨는데 예. 흘린 술이 반이다와 네. 그리고 이혜선의 시가 있는 예. 저녁 이거 두 권을 네. 내셨는데 네. 시가 있는 저녁하고 흘린 술이 반이다. 네. 요거는 이제 그 한국 현대 서정시 백인선에 들으셔가지고 나오신 네. 거고요. 네. 또 이혜선의 시가 있는 저녁은 시평집을 시평집을 예.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건데 네.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죠. 네. 두 권 다 물론 인기가 좋긴 했었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이거는 네. 이 시집은 시가 있는 저녁은 그 베스트셀러에도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교보문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지하철 복도에 네네. 가판대를 해갖고 네. 한 10권을 이렇게 팔고 있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10% 할인해서 팝니다. 교보문고 할인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 보니까 10권이에요. 그래서 베스트 10위 안에 들어갔구나. 네. 그래갖고 재판을 찍었어요. 둘 다 재판을 찍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네. 표지도 좀 시를 먹고 싶잖아요. 네네. 재밌어요. 예, 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세계일보에 제가 1년 동안 연재를 했어요. 이혜선의 시가 있는 네네. 시가 있는 저녁, 이혜선의 한 주의 시. 한 주의 시, 네. 매주 목요일마다 연재를 해서 네. 그걸 이제 그때 연재할 때 좀 많이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가 시인 거는 당연한데 왜 이렇게 해설이 시보다 더 좋아요? 뭐 해설이 더 시적이에요. 그러면서 네. 좋아했는데 역시 책으로 나와도 독자들이 좀 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독자한테 다가가자는 생각으로 네. 이제 흘린 술이 반이다 이렇게 제목을 했더니 제목이 재밌어서 아, 다들 재밌죠? 더 많이 보시는 예, 것 같아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네. 너무 많이 흘려버리고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못 하고 어느새 이렇게 돌아보면 반쯤 흘러갔네. 이제는 또 더 많이 흘러갔죠. 내 인생을 흘려버리고 살았구나. 네. 그런 생각. 나이가 먹을수록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이 술병 속에 술이 얼마 남았는지 안 보여요. 네. 이게 우리가 생명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몇 살까지 살겠다 그러면 뭐 좀 하겠다 이러는데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네. 뭐 몇십 년 후에 죽을 수도 네. 있고 이제 안 보이는 술병 속에 생명이라는 건 미지수니까 그래서 더 사랑하면서 네.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살아야 네.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시네요. 네. 이 시가 있는 저녁에는 여러분의 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88명의 시가 있는데요. 네. 88명의 시에다가 제가 이제 해설을 붙여서 좀 두꺼워요. 네. 해설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예, 88명이 사실은 참 제가 욕심을 부려요. 만해 한용운 선사의 님의 침묵 네, 그게 네. 88편이에요. 시가. 네네, 그래서 네. 그 생각을 하면서 88명을 골랐어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네요. 네. 네. 선생님 시 한 편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럴까요? 어떤 거를 그러면은 읽어주실까요? 아까 사랑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이제 우리 시대의 사랑에 대해서 네. 노인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락산 노인 요양이라는 새소리 택배에 새소리 네. 택배에 있는 시인데 네. 이제 이게 원래는 시 얘기를 좀 하고 할게요. 네네네. 노인 요양원이 네.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쓰여진 시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노인요양원이 일반화돼서 뭐 우리도 다 나중에 가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서울에 이 하나 있었어요. 노인요양원. 하나밖에 없었네요, 예. 그때는. 주로 이제 있는 거는 양로원이 있었죠. 네. 좀 의지가지 없는 사람들 네, 양로원이 있고 양로원에서 네. 병들어서 더 이상 못 있으면은 이 요양원에 가는 거예요. 수락산에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 길을 네. 저는 이제 RCY 활동을 고등학교 때부터 해갖고 봉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그때 이제 나중에 직장으로 다니면서 네. 우리 학생들 데리고 봉사활동을 가고 또 우리 애들이 이제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는 애들 데리고 가고 그래서 캠페인을 했어요. 네. 우리 남편하고 같이 이제 가족의 생일날에는 네. 재활원에 가자. 우리 암사동에 재활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사 파jet날과 결혼기념일에는 노인요양원에 가자.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그랬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기념일이 12월 28일인데 네. 한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이제 떡국 같은 거 끓여가지고 이제 어른들 대접하고 어떻게 그러면서 그럴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봉사활동을 해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이제 신경이 네. 쓰이고 우리 가족들이 전체 다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수락산 요양원에서 이제 봉사활동 하시다가 예, 얻은 쓴 거예요. 시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다 자기를 다 빼서 자식한테 바치고 네. 결국은 껍질만 남잖아요. 그걸 이제 고등 껍질로 비유를 해서 네. 예,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때에 2005년도인가 지난 계절의 시 그 문화체육부에서 뽑는 게 네. 뽑혔었어요. 그렇구나. 네, 선생님의 시 수락산 노인요양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수락산 노인요양원 이혜선. 고등 껍질을 보았다. 문혼에 엎어져 둥둥 떠다니는 빈 고등 껍질. 바스라져 거름이 되는 어미 고등 껍질이다. 속살 파먹고 자라난 새끼 고등들 제 살꽃 찾아 뿔뿔이 기어나간 뒤 텅 빈 껍질 속에는 기다림의 귀만 자라난다. 부풀어 오른다. 아기 고등들 고물거리던 전내음 아장아장 그러며 웃던 발가락 손뼉 치며 춤추던 혀 짧은 노랫소리 주소와 전화번호 다 없애고 흔적 없이 떠난 아들의 마지막 눈빛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 눈빛까지 나선형 주름 갈피에서 수시로 걸어나온다. 수락산 노인요양원 1호 병실에 누워있는 그녀는 심장과 내장까지 새끼 먹여 기르느라 뼈도 살도 삭아내려 문혼에 둥둥 떠다니다 기꺼이 바스라지는 빈 고등 껍질이다. 어미 고등 껍질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여자의 일생이 그냥 드러나는 것 같은 시네요, 선생님. 그때는 그 요양원에는 네. 이제 정말 자식이 있어도 오지 않고 연락 다 끊어버리고 네. 그래서 꼬개꼬개 낸 해난 자식 아들 주소를 가지고 네.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직원들이 막 애를 써서 찾아주면은 왜 연락했느냐고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세상에는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좀 모든 타자에 대한 사랑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사랑의 시로 썼습니다. 네. 너와 나는 다 하나다. 예, 그런 예. 사랑으로 시를 만들어 나라. 네. 그때부터도 그렇게 하고 계셨었네요. 예, 예, 네.
선생님 지금 문인협회 부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예.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뭐 여러분들이 또 성원을 해줘서 네. 한국문인협회 제27대 부이사장을 네. 맡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문인협회는 네. 전국에 이제 회원이 14,500명 정도 되고 아, 또 18개 지회에다가 181개 지부가 있어요. 근데 엄청 크군요, 생각보다. 예. 네. 이제 제일 큰 문학단체죠. 네. 그래서 그 뭐 단체라는 것은 결국 네. 그 구성원들 모든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잘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네. 할 수 있도록 이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강부 이사장님이 잘하고 계신데 저도 열심히 조금이라도 네. 힘을 보태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그렇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네.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네.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시를 쓰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새소리 택배에서 머릿말에 그렇게 썼어요. 좋은 네. 시, 훌륭한 시, 위대한 시. 그 중에서 네. 좀 좋은 시 몇 편은 들어있어야 되고 훌륭한 네. 시 정도는 좀 몇 편 있어야 되지 않겠나. 위대한 시까지는 욕심은 못 부리더라도 이제 그런 시를 네.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오랫동안 제가 산문집을 내려고 다 못 냈어요. 네. 그래서 그 산문들에게 네. 바람을 좀 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기대되는 작업이네요. 예. 산문. 그리고 네. 또 제 시에다가 네. 좀 이렇게 해설을 의외로 이 이제 해설이 있는 시를 참 독자들이 네.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자들이 조금 일반 독자들은 시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을 위한 것만 써서는 안 되겠고 네. 시 독자들을 위해서 제 시의 자작시 해설을 좀 해갖고 네. 몇 편 정도 해서 좀 얇은 책으로 이렇게 내서 독자에게 좀 다가가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너무 감칠맛나게 잘 하시니까 너무 좋은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네. 이런 시간 마련해 주신 또 시인 만세 또 네. 우리 임경아 시인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시 앞으로 우리 많이 씁시다. 네.